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오늘 주제는 2022년도에 변경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업, 폐업, 질병, 화재, 천재지변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계 보건 위기가 밀려오고 나서 2년이나 지속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보건 위기는 진행 중입니다. 그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의 취업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임대료는 속절없이 올랐고 이제는 생필품 가격까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궁핍으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긴급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긴급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선 지원해주고 후 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선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지원 자격 요건은 후에 조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신청이 있으면 바로 3일 내로 지원을 해줍니다. 119에서는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전화 129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소방서 안전신고센터는 11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 이렇게 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소방서의 119처럼 평일, 휴무일, 밤, 낮 구분 없이 1년 365일 언제나 상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전화를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서 내선 번호를 누르시고 상담사가 나오면 상담사 분에게 제가 지금 어떠한 사유로 너무 긴급하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한 것이 되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연락을 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신청자분의 집에 찾아가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지원 여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정말 신속하고 편리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긴급 위기 상황으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하셔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서 긴급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란 첫 번째, 긴급한 위기 사유가 발생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후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 요건 등을 충족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사유는 사전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 요건 충족 내용은 사후에 조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기 상황이란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감소,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를 다음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이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기 사유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그 부분 중에 아주 일부 부분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위기 사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소득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두 번째는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세 번째,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네 번째,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 번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여섯 번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일곱 번째,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사유라는 종류는 앞에서 나열된 것 이외에도 무척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위기, 실직해도 위기, 휴업, 폐업도 위기, 월세가 밀려도 위기, 주소득자와 이혼해도 위기, 코로나19로 소득을 상실해도 위기, 기초급여를 받던 중 지급 중지가 되어도 위기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갑작스런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시면 일단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를 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긴급지원체계 역할을 보면은 긴급지원 담당 기구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는 24시간 긴급지원 상담을 하고 시군구로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긴급지원기관인 시군구에서는 지원 여부, 지원 연장 결정을 하게 되고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하고 사후조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도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고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긴급하고 심각하실 때는 우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역을 보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금전으로 지원하고 현물로도 지원을 하는데요. 위기상황 주지원 사항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횟수는 정지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지원을 받으신 분 중에 부가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최대 횟수는 정지화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기관, 단체와 연계지원도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을 보겠습니다. 생계지원은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생계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주소득자가 입원을 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생계지원 금액입니다. 1인 가구는 약 4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82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10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13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 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 등이 포함이 되고요. 코로나19 검사비도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주거지원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서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현 거주지에서 강제적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임차료를 연체한 사실은 있으나 연체한 임차료를 납부할 만한 수준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 한도액은 지역별, 가구 원수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1인 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월별 지원 금액은 대도시는 약 38만원, 중소도시는 약 29만원, 농어촌은 약 18만원 한도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소도시는 도의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은 1인 가구는 약 53만원, 2인 가구 약 91만원, 3인 가구 약 118만원, 4인 가구는 145만원인데요. 이러한 금액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금액입니다. 교육지원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생은 약 12만원, 중학생 약 17만원, 고등학생 약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수업료와 입학금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원 이외에도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지원하는데요. 월별 약 10만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과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과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복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복 신청은 됩니다만은 지급은 중복지급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초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분은 일반 긴급지원이 모두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초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세 가지를 받는 분은 긴급생계지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모두를 받고 계시는 분은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생계지원만 신청이 가능하거나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분도 긴급의료지원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인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타 의료비를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 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을 합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퇴원 전에 요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만 입원 당시 유선 전화, 팩스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적으로 퇴원 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사후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급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조사에서 소득의 의미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밖의 소득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요.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처럼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차감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재산조사는 재산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일반재산 플러스 보험, 주택, 청약, 종합저축 등을 포함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은행 대출금 등 부채는 빼고 차감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사후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약 145만원 이하, 2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 3인 가구 약 314만원 이하, 4인 가구 약 384만원 이하가 그 대상이 되고요.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후조사를 마치고 위원회 개최를 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적정성 심사 결과를 보고 긴급지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종료하거나 지원을 연장해 주고요. 긴급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비용 환수를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 검사 후 긴급지원 적정하다고 판단 시에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계지원, 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 군, 구청장이 결정하면 2개월 연장이 가능하고요. 또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추가 3개월이 연장이 가능해서 토탈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도 모두가 다 연장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한 게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2022년 보건복지지원사업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관한 내용은 너무나 내용이 많아서 이번 동영상 설명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